아버지 집 식탁 위에 딸기와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 없던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블루베리였는데 아버지는 이제 딸기를 드시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마트에 들렀습니다. 왠지 빨간 딸기가 눈에 확 들어왔지만 무시하고 그 옆에 있는 블루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3팩이 한 묶음 9,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눈이 좋지 않다고 한 게 생각났습니다. 네 묶음과 요거트 한 통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딸기 향이 온 마트에 진동하듯 퍼져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안 보이고 향긋하고 상큼한 딸기 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도 딸기 향이라니. 아버지는 유리문 너머 베란다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베란다는 어떤 물건이나 화분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두 분 다 번거로운 일을 벌일 여유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지금 돋보기를 쓰고 장미허브의 잎사귀를 하나하나 닦고 계셨습니다. 미진이니? 네, 아버지. 아버지가 거실로 돌아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쩐 일이야? 전화라도 하고 오지. 블루베리예요. 눈이 침침하시다고 하셔서 사왔어요. 고맙다. 블루베리 중 한 팩을 뜯어 씻고 접시에 담아 식탁에 올렸습니다. 테이블 안쪽에는 딸기 한 접시와 케이크 한 조각이 이미 놓여져 있었습니다. 딸기 사오셨어요? 단과일 잘 안 드시잖아요. 케이크는 더욱. 아, 나이 드니까 그런지 단과일도 찾아지네. 저 케이크도 저당 케이크라나 뭐라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땐 늘 당을 관리해 오셨기에 단과일도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채소 위주로 먹거나 블루베리, 아로니아와 레몬 등을 먹었죠. 여러 부분의 아버지의 변화에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평온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요즘은 아버지 앞에서 전혀 다른 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리 잔치네요. 그러네. 블루베리 잘 먹을게. 물을 마시기 위해 컵을 찾아 둘러보니 컵걸이에 커플컵으로 보이는 분홍색과 암청색 도자기 컵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고양이와 딸기 음각이 새겨진 아기자기한 컵이었습니다. 못 본 척하며 싱크대 상부장을 열었습니다. 머그컵을 꺼내다가 오래된 유리병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어머니 표 담은 지 5년이 지난 블루베리 잼이었습니다. 잼이네. 버려야겠다. 놔둬라. 내가 치울게. 내가 버릴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어머니의 음식. 차마 버릴 수 없어 찬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베란다에 계시던 모습과 아버지 집에 가득 찼던 딸기 향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블루베리였는데 아빠는 이제 딸기도 드시게 됐네요. 인상 깊은 그 모녀를 봤던 날은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골목에서 회사 동료들이 제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듣던 날이었습니다. 애교도 없고 완전 쌉티 같아. 아니, 쌉팬가? 라임 죽이지? 하며 웃더군요. 저도 웃음이 나왔지만 참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멀리서 눈에 띄는 모녀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커트머리에 키 작은 중년 여성의 옷차림은 꽃무늬 프로방스 스타일이었습니다. 소녀 같으면서도 애교가 넘치는 목소리와 웃음소리. 인상 깊었습니다. 그 옆에는 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주위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베이지 셔츠에 검은 슬랙스, 검은 트렌치코트 흐트러짐 없는 차림이어서 관공직이나 법조계 종사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검은 가죽 가방엔 딸기 모양의 인형이 달려 있었습니다. 안 어울리는 듯 하면서도 굉장히 어울렸습니다. 제 가방엔 저렇게 귀엽고 여성스러운 장식품이 달려 있던 적이 없습니다. 나이 드시면 단 곳 잘 드시게 되나? 나 에스프레소 한 잔. 갑자기 주말에 카페 꽃시루를 찾아가 메뉴에도 없는 에스프레소를 주문했습니다.
진상 추가? 아메리카노밖에 없는 거 알면서 나이 드셔서 단 거나 과자 같은 거 드시는 분들도 많다던데. 그러게. 생전 드시지도 않던 케이크도 드시고 딸기도 드시고. 딸기가 어때서? 단 것을 거의 안 드셨거든. 케이크는 물론이고 딸기처럼 단 과일도 말이야. 딸기와 케이크라. 딸기 케이크는 진리인데. 그래? 그럼 블루베리와 케이크는 어때? 그것도 인기 많은 조합이야. 독특하고 시크하잖아. 건강한 맛이고. 그래도 사람들은 모두 블루베리를 고르라면 딸기를 고르겠지? 모두? 설마. 기호나 상황에 따라 다르지. 넌? 나? 난 초코파.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겠다고? 굳이 하나를 고를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만 아버지 건강 생각한답시고 사가지고 간 내 손이 부끄럽더라. 건강한 맛은 달콤한 맛을 못 이기나 싶었나 봐. 왜 그렇게 생각해? 딸기는 향도 좋지만 붉어서 예쁘잖아. 블루베리 색이 너무 칙칙해서? 혜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화가였던 입장에서 칙칙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짙고 깊은 색이야. 잠시의 침묵이 흐르고 혜지가 물었습니다. 나 예전에 작업실에서 그림 그리고 있을 때 네가 조각 케이크 많이 사다 줬었는데 기억나? 그랬네. 어릴 때 집에서 디저트나 과자를 거의 안 사주셔서 대학 가서 반항하듯 사 먹으러 다닌 적도 있었지. 너도 그랬듯이 아버지도 그럴 수도 있겠지. 흥. 외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할머니. 살아는 있었네. 네, 할머니도 건강하시죠? 츠츠, 같은 사촌인데 하연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 전화한다. 하연은 이모의 딸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다음 주 할아버지 생신인 건 까먹었냐? 아, 그건 알고 있어요. 이번에 시간 되는 가족끼리 제주도 가기로 했다. 같이 가자가 아닌 가기로 했다라는 말은 저와 저희 아버지의 참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요? 너희는 당연히 우리랑 가는 거 싫잖아. 그래도 할아버지께 여비는 보태드리는 게 좋겠다. 네, 알겠어요. 외할머니의 은근한 배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게 된 사위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도 자주 있었던 일이었죠. 여성스럽고 사회생활을 잘하셨던 이모들과 달리 무뚝뚝하고 빈말 못하고 기준이 확실했던 어머니를 외할머니가 그리 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진아, 여자가 좀 친절하고 애교도 있어야 남자에게 사랑도 받고 하지. 넌 어쩌려고 그렇게 무뚝뚝하니? 꼭 닮아서 들리지 않아도 알아듣는 그 단어, 제 어미를. 예전엔 의례 그런다고 생각하고 흘려듣던 말씀이 요새는 어머니와 저를 싸잡아 여성스럽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하자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껜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잘 다녀오세요. 다음 날 저녁 아버지로부터 이번 주말 은정 아줌마와 딸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며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은정 아줌마를 실제로 본 적은 없어서 약간 긴장이 되었습니다. 방문 선물을 고민하다가 혜지의 앙금 플라워 케이크가 생각났습니다. 요즘 혜지는 카페보다는 별도 마련된 공방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혜지는 블루베리 모양과 산딸기 모양으로 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 옆에는 이미 만들어진 장미와 작약 등이 투명함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블루베리? 응, 너랑 이야기한 후 블루베리와 산딸기, 천일홍 등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인스타에 올렸더니 주문이 많이 들어오네. 블루베리 케이크도 찾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럼 나도 케이크를 주문할까 해. 홈피에 없어도 원하는 대로 꽃을 장식해 줄게. 알겠어. 혜지가 앙금으로 표면을 드레싱한 백설기 위에 블루베리와 이파리를 하나하나 올리는 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은정 아줌마와 그 아줌마 딸 부부랑 식사 한번 하자고 하네. 오, 상견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녁 먹자고 집에 초대하셨어. 요즘 기분이 어때? 아버지 전화 오기 전까지 전화도 안 드리고 찾아가지도 않았지. 나 못났지? 못났긴. 너도 나름 아버지 배려하는 거잖아. 아줌마는 어떤 분이실까? 장미나 작약 같은 거 좋아하시려나? 아마도 밝으시고 여성적인 분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 본 적은 없지만. 왜? 아버지 집에 귀엽고 아기자기한 커플컵이 있더라고. 웃으면 안 되지만 귀엽네. 나이 드신 분들도 아기자기한 연애를 하는구나. 그렇지. 아버진 그분을 만나고 많이 변했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죽은 고무나무처럼 다니시더니 이젠 더 혈색이 도시고. 연애란 게 그런 거잖아. 아유, 우리 미징 아버지에게 서운했구나. 서운하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아쉬운 거지. 외할머니는 내가 엄마 닮아 애교가 없어서 사랑을 못 받는다고 하시더라고. 무슨 소리야. 너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매력적인데. 하여간 매사 예쁘게만 보는 네가 이상한 거야. 나는 이 블루베리처럼 매력 없어. 떡 케이크 위의 블루베리는 프랑스 자수처럼 예뻤습니다. 그런데도 옆에 놓인 장미나 작약 등 화려하고 분홍분홍한 케이크에 비해 소박한 건 사실이었죠. 블루베리도 나름 옅은 달콤함이 매력이지. 옅은 달콤함? 그 말 마음에 드네. 내가 볼 땐 말이야. 할머니 생각이 다 맞는 것도 아닌데 너무 오랫동안 들어와서 너도 모르게 너에게 야박한 것 같아. 그런가? 혜지가 갑자기 생각난다는 듯 말했습니다. 너 그 영화 기억나? 나의 블루베리 나이츠란 영화. 나의 블루베리 나이츠? 맞아. 주드로가 나온. 거기서 그러잖아. 남자가 남자친구에게 버림받고 가게에 들어온 여자에게 팔리지 않는 블루베리 파이를 먹어보라고 했어. 여자가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지. 그래서 그게 꼭 자기 같아서 뭐가 잘못돼서 안 팔리냐 물어보니까 그 남자는 블루베리 파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른 걸 선택할 뿐이라고 했지. 아버지의 선택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문제야. 안 그래? 그래. 그리고 지금 네가 겪는 감정이 어떤 과정이 아닌가 해. 무슨? 부모와 자식 간에도 건강한 이별이 필요하대. 건강한 이별? 다른 말로 자식과 부모 간의 진정한 독립. 맞아. 이젠 아버지는 어머니의 남편도 아니고 나도 아버지의 어린 딸이 아니지. 때가 지금 왔나 보다. 나도 아직 우리 어머니랑 못했어. 항상 언니 같고 성숙한 혜지의 투정 섞인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맞아. 초울트라 슈퍼우먼 강여사. 알지? 너도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난 매사 무덤덤하고 이성적인 네가 이렇게 동요하는 게 신기해. 나도 동감. 계속해서 혜지와 잡다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묵직했던 가슴이 풀렸습니다. 나 니게 배워서 만들어 갈래. 블루베리와 딸기 앙상블로 만든 떡 케이크로. 그럼 쌀로 만든 제누아즈 베이스로 딸기 넣은 롤 케이크에 블루베리 앙금 장식 어때?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하은정이에요. 드디어 실물로 본 은정 아줌마는 커트머리의 귀여운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이름도 인상도 낯이 익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미진이에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드셔보세요. 쌀 제누아주로 만든 블루베리 딸기 치즈 롤케이크예요. 저는 은정 아줌마에게 케이크 상자를 드렸습니다. 은정 아줌마는 너무 놀라워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 쌀 제누아주? 떡 케이크 공방하는 친구에게 배워서 만들었어요. 떡 케이크요? 저도 얼마 전 앙금 플라워 떡 케이크 클래스에 참가해봤어요. 꽃시루인가? 거기가 제 친구가 하는 곳이에요. 오, 정말 반갑네요. 그만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입구에서 서 있지 말고. 아버지가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저를 이끌고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아줌마는 딸이 아직 도착 전이라고 거실 소파에 먼저 앉으라고 권해주셨습니다. 은정 씨는 8, 90년대 엄청 유명한 만화가였대. 네? 만화가요? 호호, 다 옛날 일인데요. 그래도 그때 5손가락 안에 드는 거장이셨대. 아버지는 마치 자식 자랑하듯 은정 아줌마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허허, 요즘은 웹툰이 대세지만 저 역시 만화를 많이 읽고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책 대여점을 하셨거든요. 그녀의 이름인 하은정은 저도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잠시 후 은정 아줌마의 딸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아줌마의 딸을 보니 왜 아줌마가 낯이 익은지 알았습니다. 얼마 전 회사 근처에서 보았던 그 모녀였습니다. 오늘도 정장에 반듯한 차림의 지연 씨의 가방엔 딸기 인형이 달려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연 씨 부부가 가져온 포도주의 마개를 따 포도주 잔에 따르고 롤케이크도 잘라 각자 개인 접시에 나눠 내놨습니다. 롤케이크와 포도주를 드시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랑 이 롤케이크랑 잘 어울리는데요? 은정 아줌마가 동의한다는 듯 말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블루베리가 들어가서 그런가 잘 어울리네. 지연 씨도 조용하게 그들의 대화에 덧붙였습니다. 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냥 케이크 같고 부드러워요. 가장 어색할 수 있는 저를 배려해 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모두 함께해서 고맙고 즐거웠어요. 은정 아줌마의 기분 좋은 파톤의 음성은 저와 지연 씨 같은 차갑고 정죄된 사람도, 아버지의 삶의 눅진함도, 사위의 유쾌함도 다 아우르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아버지와 저는 은정 아줌마 집을 나섰습니다. 우리 차 두고 오랜발에 걸을까? 그래요. 10분이 넘도록 아무런 말 없이 걸었습니다. 10분이 생각보다 긴 시간이더군요. 오늘 함께 식사해서 즐거웠다. 아버지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도요. 오늘 아빠 표정이 소년 같았어요. 나이가 들면 도로 애가 된다잖아. 이것저것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러시군요. 또 짧은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사랑했어요? 당연하지. 왜 갑자기? 예전엔 집에 들어오셔도 별 표정도 말씀도 없으셨는데 지금은 너무 달라지셔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거 아는데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땐 가장으로서도 회사 책임자로서도 잘 해내려 엄청 애를 쓰느라 그것 외엔 신경을 쓰지 못했다. 그러셨죠. 나름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어. 네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까지. 후회하세요? 처음엔 갑자기 네 엄마가 우릴 떠나서 혼란스러움에 후회조차 못했지. 나중에서야 현타가 많이 오더라. 너와 네 엄마에게 더 말을 많이 하고 웃어주고 관심 기울일 걸 하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 분위기가 가라앉자 저는 말을 돌렸습니다. 은정 아줌마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1년 전 출판사 하는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그리고 약간의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은정 아줌마는 젊은 시절 결혼 약속한 사람이 갑작스레 사고를 당해 돌아가시고 그의 딸을 혼자 낳고 기르면서 싱글맘의 삶을 택했답니다. 자긍심 가진 만화가로서 지연 씨에게 든든한 엄마로서 키가 작아도 거인 같고 소녀 같고 달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엄마를 세상에서 떠나보내고 빈 껍질처럼 살았던 아버지가 마음을 열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창밖 하늘을 보자 어머니의 잼이 생각났어요. 뚜껑을 열려 했지만 잘 안 열리더군요. 한참을 힘을 주다 보니
뚜껑이 열리면서 바깥으로 잼이 튀었습니다. 미련 없이 다 버리고 나무 쟁반 위에 잼도 씻고 닦아냈습니다. 그래도 청보랏빛 검은 얼룩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얼룩이 한동안 쟁반의 무늬가 되겠죠. 손을 씻고 거실로 와 창밖을 보니 밤하늘이 까맣고 푸른 빛을 머금고 있습니다. 쓰지도 그렇다고 너무 달지도 않은 딱 나 같은 나의 블루베리 나이츠입니다.